강원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자치권을 강화해 보다 많은 특례를 반영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속초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11만 톤급 크루즈가 출항했습니다. 속초시가 환동의 중심 크루즈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삼척 블루파워 유연탄 육상 운송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찬반으로 갈린 날선 분위기 속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강원FC가 K리그 전반기 18경기 동안 고작 2승만을 거두며 강등권에 머물고 있어 하반기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출범식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늘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도민을 위한 특별자치도 발전을 다짐했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이라고 적힌 새 현판이 도청 정문에 붙었습니다. 11일 0시를 기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특별자치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초대 특별자치도지사가 된 김진태 지사는 공직자 임용서에 첫 결재를 했습니다. 이로써 2,811명의 강원도 공무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직자가 됐습니다. 미래강원 2032 발전 전략도 결재했습니다. 미래강원 2032에는 특별자치도 목표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구상이 담겼습니다. 5대 산업 클러스터와 5대 관광벨트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의 추진 전략입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의회도 67년 만에 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면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의회 화이팅! 특별자치도의회의 새 구호는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강원을 만들고 도민이 행복한 미래를 열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의기관으로 소통과 실천이 강조됐습니다. 도민의 도정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이며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특별자치도의회가 됐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회가 입법을 추진했던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 특례, 의회 자치권 보장 특례 등이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 정수가 한 명인 데를 두 명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별히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하고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발전을 이끌어야 할 자치도와 자치도의회. 단지 명칭만 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협력과 소통 강화는 물론 자치권을 강화하는 보다 많은 특례를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큰 과제로 꼽힙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 최대 50mm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올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 동해안에 5에서 50mm의 비가 내린 뒤 그쳤다가 내일 오후부터 다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 모두 낙뢰를 동반한 폭우가 올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동쪽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5km 상공에서 부딪히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초항에서 운영됐던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11만 톤급 크루즈 코스타 세레나호가 오늘 속초항에서 출항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속초항을 거점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출항식에 다녀왔습니다.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특급 호텔 코스타 세레나호가 속초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롯데관광이 빌린 이탈리아 선적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는 14층 규모의 1,500여 객실을 갖추고 승객 3,700여 명, 승무원 1,100명 등 4,800여 명을 태울 수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운영됐던 크루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극장 같은 공연시설과 식당, 면세점, 스파, 마사지는 물론 카지노와 놀이방, 수영장까지 층별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출발 도착하는 모항 크루즈는 코로나 이전 2019년에 3항차 운행하고 중단된 뒤 4년 만인 올해 2항차가 운항합니다. 1항차에 탑승한 2천여 명의 내국인 승객들은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앞두고 들떠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거니까 새로운 경험해보고 얼마나 첨단 크루즈를 만들었나 구경도 해보고 싶고 해서 겸사겸사. 선사 측에서는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의 우수한 인프라와 주변 관광 여건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In my opinion, I've been in Sochi in the past. In my opinion, it's a very interesting destination, very well equipped, very well organized.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일본과 북한, 러시아 등 환동의 항로 운항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속초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북한에 있는 원산, 그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그 후에 사할린, 그다음에 일본 북해도, 아오모리, 부산, 제주를 잇는 속초시는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과 내국인 승객 중심의 모항 크루즈,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포토 세일을 통해서 우리 속초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도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크루즈 관광 수요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호는 오는 17일에 돌아와 2항차 승객을 태울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삼척 블루파워가 운송 경로를 바꿔 시운전용 유연탄을 육상으로 운송하려고 하자 지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단체는 이런 움직임에 다시 반발하면서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원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블루파워의 유연탄 육상 운송 관련 주민 설명회, 회의장 입장부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설명회 시작 전부터 소란이 빚어집니다. 설명회가 시작되고 블루파워가 육상 운송 방안과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교통, 환경, 안전관리를 위해서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합동 페트롤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시 인력 배치는 동해안 입구와 도가 사거리. 이어서 열린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다시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방해하잖아 지금. 지금 이 방해 지금 뭐야 지금. 26억의 동네 건강권을 팔아버려요. 저는 무평동 사는데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블루파워의 육상운송을 반대한다는 목소리와 무조건적인 반대는 문제가 있다며 철저한 감시와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서로 뒤엉킨 겁니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블루파워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수용 의사를 확인하라고 요구했고 블루파워는 운송 과정에서 생활권과 밀접한 국도 이용 구간을 줄이고 운송량도 기존 176만 톤의 절반가량인 88만 톤으로 축소하는 한편 피해 분담금 지급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 앞서 지난 8일 지역 사회단체와 환경단체의 육상 운송 규탄 기자회견장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지며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블루파워 측은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육상 운송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2023 시즌 K리그가 반환점을 돌았는데 강원FC의 성적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18경기에서 고작 2승만 거두며 강등권을 헤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강원FC의 마지막 춘천 홈경기. 리그 5위 전북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정규리그 33라운드 가운데 18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강원의 성적은 리그 11위, 꼴찌에서 두 번째로 2부 리그 강등권입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고인 6위 성적에 비해 너무나 초라합니다. 응원하는 입장에서 또 승리를 했으면 더 좋았겠고 아쉬운 마음이 크기는 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K리그 전반의 흥행 분위기에 올라타 춘천 관중수와 시즌권 판매는
구단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관중들이 지난해보다 1,300명 이상 더 찾아와 평균 관중은 4,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은 팬들에게 실망만 안겼습니다. 승리가 절실한 홈 9경기에서 승리는 단 1승, 패배는 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딘 창끝이었지만 모든 지표에서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18경기에서 11골만 터뜨리면서 팀 득점은 경기당 0.6골로 리그 꼴찌고 슈팅 수와 볼 점유율, 패스 역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을 조용히 보내다 보니 선수단 구성에 변화가 없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대원, 양현종 중심으로 빠른 역습 전환을 추구하면서 실리적인 결과를 얻었던 그러한 스타일에 아무래도 좀 이제는 좀 익숙해져 있고, 외국인 선수의 낮은 팀 공헌도도 문제입니다. 4명의 외국인 선수 가운데 2명이 이미 팀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2명의 선수조차도 활약이 미미합니다. 그나마 강원FC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젊은 선수들의 주전급 활약입니다. 21살 공격수 박상혁은 15경기에서 3골을 넣어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시 전력감 선수 보충이 필수입니다. 골 가뭄을 해결해줄 확실한 스트라이커와 경기를 풀어줄 플레이메이커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방 공격수와 10번 자리, 그리고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예. 사무국 이전과 전용구장 문제 등 여러 내홍의 성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강원FC. 후반기 반등을 위해 2주간의 A매치 휴식기와 23일부터 시작되는 이적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망상 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진행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이시티가 토지 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과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기소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체 사업자로 대기업 포함 3-4개 기업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동해 이시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위 획득 과정에 최문순 전 지사와 송영길 전 의원 등이 배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회가 플라이강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는 한편 정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시군의회 의장단은 플라이강원 정상화를 위해 4개 시군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하고 국토교통부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 갈등과 화합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플라이강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민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승순 의원이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도내에 앞으로 10개 지구를 만들게 되지만 영동 지역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 열린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와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예산 1,602억 원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9%인 146억 원만 책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춘천의 의료 데이터 기반 산업과 함께 강릉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강릉시는 내일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를 열고 상호교류 3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짭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200여 개 여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BTS 정류장과 드라마 더 글로리, 도깨비 촬영지 등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강릉 관광 상품을 찾을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또 해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외국인 관광객 관광 상품 개발, 관광택시 서비스 제공 등 강원특별자치도 해외 마케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이번 2학기부터 주요 과목의 지필고사를 학기마다 2번 이상 치르겠다고 밝히자 전교조 강원지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579명의 교사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18%가 응답한 가운데
85%가 부정, 11.9%가 긍정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답변의 이유는 진도 중심 수업 부활, 교사 평가권 침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강원 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신경호 교육감 취임 1년, 불통과 퇴행을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09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년도 결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강원특별자치시대 개막을 축하하며 20년 만에 강릉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무리하는 데 힘쓴 공무원과 체육인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신보금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동해시 북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강릉에서도 지진 대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시가 망상, 추암 등 6개 해수욕장을 다음 달 12일 개장합니다. 동해시는 올여름 해수욕장을 7월 12일 개장해 8월 20일까지 40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불꽃놀이 구역 지정, 해변 데크로드 설치와 가로등 정비, 발을 씻는 세족대 시설 개선 등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도 낙산, 정암, 설악, 직영, 인구 등 양양 지역 21개 해수욕장을 오는 7일 개장하기로 하고 해수욕장 수질과 토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주문진읍 3교리 일대 주거지역에 고효율 LED 보안 등을 설치합니다. 강릉시는 7월 말까지 도비와 시비 3억 원을 들여 노후한 보안 등 500여 개를 LED 보안 등으로 교체해 낙후된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강릉시 LED 보안 등 교체율은 25%로 75%인 가로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동해시가 논골 담길 벽화를 새 단장합니다. 동해시는 연말까지 모두 8천만 원을 들여 묵호등대 담장을 새 단장하고 등대 오름길과 논골 담길 벽화를 리뉴얼하고 바닥 보수, 이정표, 도색 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논골 담길 4개 길에는 묵호의 생활상과 과거와 삶의 이야기, 새로운 희망과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116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강릉시에서 면 지역 가운데 4천면이 유일하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강릉시 21개 읍면동 가운데 4천면과 포남일동, 내곡동 3개 지역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말 사이 인구가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가운데 유일하게 4천면의 경우 지난 2020년 4,547명에서 지난달 말 기준 4,806명으로 월 평균 100여 명씩 꾸준히 늘고 있고 하반기 아파트 입주를 고려하면 올해 안에 인구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